겨울 김장 봉사 현장, 해군 전단장 백인수의 시선이 한 중년 여인에게 멈췄습니다. 은진아, 소금 좀 더 가져와라. 그 목소리에 인수의 손이 멈췄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한영주입니다. 여기서 25년쯤 살았네요. 25년. 그 숫자가 인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영주가 부산을 떠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 사진 속 은진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은진 중위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겨울 바람이 거센 동해 바다 위로 하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해군 기지 항만의 정박한 전단함 갑판에서 백인수 소장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56년의 인생 중 25년을 바다에서 보낸 인수의 어깨 위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단장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였지만 인수의 관사에는 늘 불이 하나뿐이었어요. 전단장님, 이번 주말 강원도 양양 지역 김장 봉사 일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참모장의 보고에 인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장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인수를 멈칫하게 만들었죠. 그 말만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25년 전 부산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김치를 담그던 아내 한영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없는 김장은 또 처음이네요. 영주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인수가 함정 근무로 집을 비울 때마다 영주는 혼자서도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김치를 버무리면서도 영주는 미소를 잃지 않았죠. 언젠가 인수가 돌아오면 맛있는 김치를 먹여주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그런데 25년 전 그의 겨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간의 작전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인수를 맞이한 건 텅 빈 거실과 차가운 공기뿐이었어요. 갓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딸 은진의 울음소리도 영주의 따뜻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 한 장의 편지만이 놓여 있었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미안해요. 인수는 그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이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인수는 미친 듯이 영주를 찾아다녔습니다. 부산의 모든 파출소를 돌았고 영주의 친구들을 만났으며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하지만 영주와 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인수의 삶은 멈춰버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바다 위에서만 움직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인수는 더 오래 함정에 머물렀고 더 많은 작전에 자원했으며 더 높은 계급을 향해 달려갔죠. 육지로 돌아가면 텅 빈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전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참모장의 목소리에 인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수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바닷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주가 왜 떠났는지, 은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직도 살아있기는 한 건지요. 아니, 괜찮네. 양양 봉사 일정 세부 사항 보고하게. 인수는 다시 냉철한 전단장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인수는 언제나 과묵하고 원칙적인 지휘관이었죠. 하지만 혼자 남겨진 밤이면 인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곤 했습니다. 결혼식 날 영주의 환한 미소, 은진이 태어나던 날 영주가 흘리던 눈물, 석 달 된 은진을 안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요.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인수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매년 겨울이면 부산의 옛 아파트 근처를 서성이곤 했죠.
언젠가 영주와 은진이 돌아올 거라는 그 한 가닥 희망만으로 살아온 25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양양 김장 봉사도 그저 하나의 일정일 뿐이었어요. 전단장으로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수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다시 한번 수평선을 바라보았어요. 바다 너머 어딘가에 영주와 은진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인수는 별 2개를 단 어깨를 펴고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해군 부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김장 봉사 행사였죠. 마당 한쪽에는 절여진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빨간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백인수는 군복 대신 간편한 작업복 차림으로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전단장이 직접 봉사 현장에 나온다는 소식에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인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이런 자리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봉사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전단장님, 이쪽에서 배추 나르는 거 도와주시면 됩니다. 알겠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나? 인수는 묵묵히 배추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움직이다 보니 몸이 따뜻해졌죠. 배추를 옮기고 양념을 나르고 물을 길어오는 동안 인수의 머릿속은 이상하게 복잡해졌습니다. 김장이라는 단어, 배추 절이는 냄새, 고춧가루의 빨간 색깔, 그 모든 것이 25년 전의 기억을 끌어올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고무장갑을 낀 젊은 여군 장교가 다가왔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또렷한 눈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습니다. 전단장님, 해군 중위 백은진입니다. 오늘 배치 업무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진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인수는 습관적으로 경례를 받으며 은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인수의 가슴 속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부하 장교인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은진의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겨울 바다처럼요.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처음 보는 아이인데. 인수는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죠. 하지만 은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은진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단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죠. 평소 은진은 고위 장성들 앞에서 긴장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인수 소장 앞에서는 그런 긴장감보다 묘한 친근함이 먼저 느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소장님,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제가 점잖습니까? 은지는 밝게 웃으며 배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인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네. 이런 건 같이 해야지. 계급 따지면 봉사가 아니라 작업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배추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호흡이 잘 맞았어요. 인수가 배추를 건네면 은진이 받고 은진이 양념통을 들면 인수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본격적으로 김치를 버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해군 장병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김치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빨간 고춧가루에 마늘, 생강, 젓갈을 넣고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손길들이 분주했습니다. 인수는 한쪽에 앉아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김치를 버무리던 중년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진아, 소금 좀 더 가져와라. 그 순간 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던 중년 여인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손놀림,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영주. 인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그리던 얼굴, 꿈에서도 보고 싶던 목소리였어요. 인수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네, 엄마. 지금 가져올게요. 은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진은 일어나서 소금통을 가지러 갔어요. 그 사이 인수는 중년 여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김치만 버무리고 있었죠. 인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진이라는 이름,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저 여인의 뒷모습. 모든 것이 25년 전 기억과 겹쳐졌어요. 하지만 인수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25년 동안 쌓아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은진이 소금을 가져와 여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모녀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죠. 저 아이가 혹시 우리 은진이인가? 저 여인이 정말 영주인가? 인수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인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다가가서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인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배추를 다시 집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은진과 그 여인을 향하고 있었죠. 25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 인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수는 그날 밤 관사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에는 오늘 본 그 중년 여인의 뒷모습과 은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운명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인수는 다시 양양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장 봉사는 이틀 일정이었거든요. 어젯밤 내내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2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회관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고 배추 절이는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 있었죠. 인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 멀리서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중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인수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인의 옆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인수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영주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은진이 소금통을 들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김치를 버무리는 모습을 보며 인수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신뢰합니다. 인수의 목소리에 은진과 영주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주는 처음으로 인수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떨어질 뻔했죠. 저 어제 배추 나르는 일 도와주신 분 아니십니까? 은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일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손이 빠르시더군요. 에이, 과찬이십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김치를 잘 담그세요. 은진의 말에 인수는 영주를 바라봤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숙인 채 김치만 계속 버무리고 있었어요. 인수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참았죠. 은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영주입니다. 여기서 미술학원 하고 계세요. 순간 인수의 귀에서 파도 소리가 터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이름만이 울려 퍼졌어요. 한영주. 25년 동안 수없이 불러본 이름, 꿈에서도 외쳤던 이름이었습니다. 한영주, 그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인수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인수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올해 양양에 사셨습니까? 영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영주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움,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25년쯤 됐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네요. 영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그 떨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25년이라는 숫자가 인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영주가 부산을 떠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러시군요. 양양은 좋은 곳이죠. 인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은진이 옆에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주의 표정이 인수를 멈추게 했죠. 영주는 분명 인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인수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회관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면서도 인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영주, 25년 은진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관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죠. 결혼식 날 영주의 모습, 은진이 태어나던 날의 사진, 석 달 된 은진을 안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설마겠지.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인수는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바로 영주라는 것을,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 은진이라는 것을요. 인수는 은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또렷한 눈매, 맑은 눈빛,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진첩 속 갓난아기 은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빨갛던 얼굴, 꼭 감았던 눈, 작은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갓난아기 은진의 눈매가 지금 은진의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도, 말할 때 반짝이는 눈빛도 모두 닮아 있었죠. 은진아. 인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딸, 얼굴도 모른 채 그리워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해군 장교가 되어 당당하게 서 있었죠.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원망,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인수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인수의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가서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인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다시는 은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장 봉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평소처럼 전단 업무를 보며 지냈지만 머릿속은 온통 영주와 은진 생각뿐이었어요. 밤마다 사진첩을 꺼내보고 25년 전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모장이 새로운 일정을 보고했죠. 전단장님, 이번 주 토요일 양양 지역 보육원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해군 사회공헌 활동과 청소년 대상 해군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양? 인수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다시 양양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영주와 은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양양 소재 푸른나무 보육원입니다. 지역 해군 부대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행사라 전단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네. 일정 확정하게. 토요일 오전, 인수는 다시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푸른나무 보육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건물과 넓은 운동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과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이했죠. 전단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인수는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해군 장병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은진이 서 있었어요. 인수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진은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은진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군 장병들이 아이들에게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함정 사진을 보여주고 군복의 계급장을 설명하고 바다를 지키는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죠. 와, 진짜 멋있다. 저도 나중에 해군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장병들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지는 아이들 곁에 자연스럽게 앉아 한 명 한 명 눈을 맞췄어요. 키가 작은 아이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고 수줍어하는 아이는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해군은요,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곁에 와서 돕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임무랍니다. 은진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진은 계속해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 아이가 은진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언니, 이건 뭐예요? 이건 중위 계급장이야. 언니는 중위라는 계급을 달고 있어요. 우와, 멋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은진의 모습을 보던 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은진 중위는 아이들을 참 잘 보살피는군요. 은진이 고개를 들어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동생이 갖고 싶어서요. 동생? 인수가 되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네. 지금은 있어요. 입양했거든요. 영진이라고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주였어요.
영주는 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오늘 보육원에 와 있었습니다. 은진이가 11살 때였죠. 먼저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가족 한 명 더 늘리자고요. 영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진을 바라보는 영주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인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1살. 인수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은진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영주가 사라졌으니 은진이 11살이면 영주가 양양에 온 지 1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쯤이면 영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미술학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테고요. 입양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랑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주의 말에 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주는 홀로 은진을 키우면서도 또 다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영주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인수는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서재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25년 전 영주가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미안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인수는 25년 동안 이 문장을 수없이 읽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무엇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문장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아이를 꼭 지켜야 했어요. 인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주가 은진을 데리고 떠난 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영주는 은진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거예요. 남편도 집도 익숙한 삶도 모두 버리고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진을 키웠어요. 혼자서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영주는 해냈습니다. 은진을 건강하게 키웠고 심지어 또 다른 아이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움과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인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가 왜 떠났는지, 은진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수는 다시 양양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장 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인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주와 은진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죠. 회관 앞마당에는 여전히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인수는 회관 안으로 들어서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이쪽 배추는 다 절여졌어요. 은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수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영주와 은진이 나란히 서서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단장님, 또 오셨네요. 은진이 밝게 웃으며 인수를 반겼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지역 행사가 많아서 자주 오게 되는군요. 그럼 오늘도 함께 일하시죠.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옮기고 양념을 나르고 김치를 담그는 동안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인수는 영주를 몰래 쳐다보았고 영주는 인수를 피하려 했으며 은지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수와 영주, 은지는 마당에 남아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죠. 남자는 마당을 두리번거리더니 영주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영주가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진이 놀라서 영주를 붙잡았습니다. 영주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한영주 맞지? 25년 만이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습니다. 인수는 본능적으로 영주와 은진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를 가로막으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왔을 뿐이야.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남자는 사진을 영주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25년 전이었지. 이 아기 지금쯤 어른이 됐겠네. 사진이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인수가 재빨리 사진을 주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인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5년 전의 영주가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영주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인수는 그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은진이 태어나고 2달쯤 됐을 때 영주가 아기를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 누구입니까?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궁금하면 본인한테 물어봐. 난 그냥 추억 하나 남기고 가는 거야. 남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인수가 뒤를 쫓으려 했지만 영주가 인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영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영주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공포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죠. 은진이 황급히 영주를 부축했습니다. 인수도 무릎을 굽혀 영주를 바라봤어요.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영주 씨. 인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들어 인수를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두 사람이 제대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백인숙. 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수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영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인수를 알아봤던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영주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영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토커가 있었습니다. 은진이를 안고 다닐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마트에서도 나타났고 심지어 집 전화로도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영주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25년 전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당신은 바다에 있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 달씩 작전 나가면 전화도 안 됐잖아요. 혼자서 견뎌야 했어요. 영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남자가 은진이 사진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예쁜 아기라고 조심하라고. 영주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너무 무서운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은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주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갓난아기를 안고 낯선 곳으로 도망쳐야 했던 영주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은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스토커가 뭐예요? 도망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진은 충격받은 얼굴로 영주와 인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은진도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갓난아기가 자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 인수를 바라봤죠. 전단장님이 설마. 은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빗속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어느새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세 사람만 남았어요. 영주와 인수, 그리고 은진이었습니다. 회관 마당에는 아직 김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죠. 은진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스토커에게 시달렸다는 것, 그래서 도망쳤다는 것, 그리고 저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전단장이라는 것까지요. 영주는 은진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영주는 두려웠습니다. 은진이 자신을 원망할까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봐요. 인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인수는 천천히 은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진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죠. 그리고 군복상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벨벳 상자였어요. 25년 동안 인수가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예쁜 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가느다란 체인에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은진이가 태어났을 때 준비했던 겁니다. 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작고 소박한 목걸이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은진이가 태어나던 날 밤 병원 앞 보석 가게에서 샀습니다.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가게였죠. 달려가서 제일 예쁜 목걸이를 골랐어요. 언젠가 은진이가 자라면 이 목걸이를 걸어주려고 했습니다. 인수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은진이가 3달밖에 안 됐을 때 어머니가 떠났으니까요. 그 뒤로 25년 동안 이걸 들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은진이를 찾으면 꼭 걸어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은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목걸이를 바라보던 은진의 시선이 천천히 인수에게로 향했어요. 그럼 소장님이. 은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수는 알았습니다. 은진이 무엇을 묻고 싶은지요. 인수는 처음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인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아버지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을 참아온 말이었어요. 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저는 은진이 아버지입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부산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고 실종 신고를 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부산 옛집 근처를 서성였어요. 혹시라도 헤어진 아내와 은진이가 돌아올까 봐요.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늘 은진이와 은진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인수는 은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은진이 어머니를 혼자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은진이를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인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은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존경하던 전단장이었어요. 왜 이제야? 은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원망의 말은 아니었어요. 그저 슬픔이 담긴 물음이었습니다.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바다를 헤매고 육지를 뒤졌지만 어머니와 은진이는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인수는 영주를 바라봤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인수는 다시 은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부산 옛집 근처를 서성였어요. 혹시라도 어머니와 은진이가 돌아올까 봐요.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늘 은진이와 은진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은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웠던 순간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영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짊어진 죄책감, 인수에게 미안한 마음, 은진에게 아버지를 빼앗았다는 자책감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인수는 조심스럽게 은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딸이었어요. 은진은 인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느껴보는 아버지의 체온이었죠. 미안하다, 은진아. 정말 미안하다. 인수는 은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은진은 인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영주도 다가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어요. 세 사람은 회관 마당에서 한참을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세 사람은 춥지 않았어요. 서로의 체온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죠. 마치 25년 만에 찾아온 기적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은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어깨였어요. 인수는 은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 은진아.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 은진은 대답 대신 아버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영주와 은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2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이 한 명 더 있었죠. 엄마, 영진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은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진은 학교 수학여행 때문에 일주일째 집을 비우고 있었어요. 영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돌아온다고 했어. 그때 다 말해야겠지. 인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진에게도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영진은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영주의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영진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놀랐어요. 군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영진이 물었습니다. 영주는 영진을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영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겠니? 네, 엄마.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주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년 전 스토커의 위협, 부산을 떠난 이유, 양양에서 새롭게 시작한 그리고 며칠 전 우연히 만난 인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영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전 뭐예요? 영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진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자신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영주가 황급히 영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진아, 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영진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진도 영진의 손을 잡았어요. 영진아, 너는 내 동생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린 진짜 남매잖아. 그때 인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진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영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영진아, 나는 백인수라고 한다. 은진이 친아버지이고 이제는 영진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싶어. 인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영진은 놀란 눈으로 인수를 바라봤어요. 너도 내 가족이야. 피보다 중요한 건 함께 살아온 시간이라는 걸 군에서 배웠어. 영진이는 지난 4년 동안 은진이, 영주 씨와 함께 살아왔지. 그 시간이 영진이를 가족으로 만든 거야. 인수는 영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영진이가 태어난 이야기를 들었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하더라. 경찰서에 신고되어 보육원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영주 씨와 은진이를 만났다고 들었어. 영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자신이 혼자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영진이는 운이 좋았어. 영주 씨 같은 좋은 어머니를, 은진이 같은 멋진 누나를 만났으니까. 보육원 봉사를 나온 두 사람이 영진이를 보고 한눈에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인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았어. 바다 위에서 외롭게 지냈지. 하지만 이제 다시 가족을 만났어. 은진이를, 영주 씨를, 그리고 영진이를 만났어. 인수는 영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진이가 원한다면 나도 영진이 아버지가 되고 싶어. 늦게 나타난 아버지이지만 영진이를 진심으로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어. 영진은 한참 동안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영진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저씨 아니 아버지. 영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도 누나 지켜줄게요. 아니,
우리 가족 다 지켜줄게요. 그 말에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주도 은진도 울었어요. 인수는 영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영진도 인수의 품에 안겨 울었죠. 고맙다, 영진아. 정말 고맙다. 인수는 영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은진도 끌어안았어요. 영주까지 합세하면서 네 사람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한참을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그것도 더 큰 가족이 되어서요.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었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짜 가족이었어요. 영진이 먼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운동 열심히 할게요. 크면 해군 갈 거예요.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인수는 웃으며 영진의 머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해라. 아직 어린데 뭘 그렇게 서두르니.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면서 천천히 자라면 돼. 네, 아버지. 영진의 밝은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은진이 영진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영진이 다 컸네. 누나도 지켜주겠다고 하고. 당연하죠. 저 이제 남자예요. 영진의 당당한 목소리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주는 네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25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인수가 함께 있으니까요. 여보. 영주가 조심스럽게 인수를 불렀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인수는 고개를 돌려 영주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 혼자 외롭게 만들어서요. 아니에요. 영주 씨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은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게다가 영진이까지 입양해서 두 아이를 다 키웠잖아요. 인수는 영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해요. 영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어요. 나이가 들었고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은진과 영진은 두 사람을 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오랜 시간 엄마 혼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봐왔던 두 남매였습니다. 이제 엄마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영주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이 식탁 가득 놓였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영주가 인수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인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밥그릇을 받았어요. 25년 만에 받아보는 영주의 밥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진 순간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인 네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고 양양에는 또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해군 전단장 관사 앞마당에 작은 김장독이 놓였고 그 앞에 네 사람이 모여 있었죠. 여보, 배추 이쪽으로 좀 더 가져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수는 배추를 옮기며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김장이었어요. 영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고 은진과 영진은 양념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이 정도면 될까요? 은진이 물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이쪽 배추도 옮겨보자. 네. 영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배추를 나르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아빠, 저도 김치 버무리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잘 배워야지. 엄마가 최고 선생님이야. 네, 아빠. 영진의 밝은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관사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25년 동안 고요했던 공간이 이제는 생기로 넘쳐났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인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어요. 25년 동안 인수를 외롭게 만들었던 바다였지만 결국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바다이기도 했습니다. 뭘 보세요? 영주가 인수 옆에 섰습니다. 인수는 영주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어요.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이 바다가 우리를 떼어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해줬네요. 그러게요. 은진이가 해군을 선택한 것도 운명이었나 봐요. 맞아요. 바다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파도 위를 물들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관사 거실에 네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영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갓 담근 김치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인수는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따뜻한 밥 한 끼였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네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부대 이야기를 했고 영지는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영주는 미술학원 학생들 이야기를 했고 인수는 전단 업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진과 영진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인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관사 마당에 불빛이 켜져 있었죠. 여보, 뭐 생각하세요? 영주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인수는 영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집에 불을 2개 켰어요. 네. 25년 동안 관사에는 늘 불이 하나뿐이었어요. 거실 불 하나만 켜고 살았죠. 외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거실불도 부엌불도 방불도 모두 켰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영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수는 영주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57세의 나이에 모든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어요. 무려 33년의 긴 세월을 몸담았던 해군을 떠나는 날, 부하들과 동료들이 모두 나와 인수를 배웅했습니다. 전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역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부하들의 질문에 인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25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전역 후 인수는 양양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영주의 미술학원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영주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셔틀버스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편하게 일해도 돼요? 영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한 게 좋아요. 25년 동안 긴장하며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침마다 인수는 셔틀버스를 몰고 학생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인수를 좋아했어요. 친절하고 따뜻한 기사 아저씨였으니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오늘도 그림 열심히 그려야지? 네. 아이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인수는 행복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충만한 일상이었어요. 한편 은지는 26세의 나이에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중대장이 된 은지는 부하들을 이끌며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인수는 은진의 진급식에 참석해서 은진에게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은진아. 고마워요, 아빠. 은지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인수는 가슴이 벅찼어요.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요. 아빠 닮아서 훌륭한 군인이 됐구나. 아니에요. 엄마 닮아서 강한 거예요. 은진의 대답에 인수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영주는 25년 동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강했으니까요. 그해 겨울, 또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양집 마당에서 네 사람이 함께 김장을 했어요. 작년보다 더 능숙해진 손놀림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영진아, 배추 좀 더 가져와라. 네, 아빠. 은진아, 양념 잘 섞이고 있니? 네, 잘 돼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이웃들도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어요. 행복해 보이네요, 백신의 가족.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갓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가족 진짜 행복한 거 맞죠? 영진이 물었습니다. 인수는 영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주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인수는 거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부엌불도 방불도 모두 켜두었습니다. 이제 인수의 집에는 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바다는 늘 헤어지게 했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도 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수와 영주, 은진을 떼어놓았던 바다였지만 결국 그 바다가 다시 세 사람을 이어주었어요. 그리고 영진까지 더해져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양양의 작은 집에는 25년 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 따뜻한 밤 냄새, 서로를 아끼는 마음,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인수는 잠들기 전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를 비추고 있었죠. 고맙다, 바다야. 내 가족을 돌려줘서. 인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영주가 있는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이제 인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